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 문제가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보도 매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이제 내일쯤이면 빠르면 발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서실장하고 총리를 동시에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발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사가 늦어지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속전속결이 필요합니다. 이미 속전 아니죠. 왜냐면 뭐 10일 날 참패했는데 오늘이 벌써 18일, 내일이면 19일이니까 한 열흘 가까이 갔잖아요. 자, 이게 시간이 걸리면 뭐 이제 옥동자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또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용산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낙선자가 아니고 당선자들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낙선자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몇 분에게 전화를 했다. 이 내용이요. 하필이면 한겨레 신문한테 나오고 있어요. 자, 한겨레 신문한테 나오면 이게 뭐 좋은 얘기로 나오겠습니까? 안 좋은 얘기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한 가운데 이 MBS가 말이죠.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이 MBS 조사한 이후에,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이 법률 관련 이슈는요. 자, 이미 여러분께 얘기해 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무려 한 5, 60여 명의 의원들이요. 떼거리로 수원지구로 몰려갔는데 참 가관입니다. 힘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민주당 세력들. 이거 이번에 심판을 못 받았는데 2022년도, 23년도 심판을 해야 될지 뭐 지금부터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오늘 수원 지검에 가서 항의하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했어요. 왜 망신을 당했느냐? 아니, 검사장이 함부로 만나줄 수 있겠어요? 공문 요청도 없었고, 그리고 수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검장이 만나줄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거짓말만, 가짜 뉴스만 갖고 달려드는데 제가 지검장이라도 안 만나죠. 예. 그래서 톱톱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김광민 변호사. 이 김광민 변호사가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거 김광민도 곧 걸릴 것 같아요. 거짓말 계속 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거짓말. 자, 그래서 요 내용 참 가관이죠.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국민의힘 동정이 되겠는데, 자, 국민의힘에서요. 9명이 모였습니다. 3040 9명이 모여서 공부 모임을 갖는다. 자, 이 공부가 이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요 내용 말씀드리고, 최재형 지금 현 의원 이번 낙선했죠. 지금 곽상원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거죠. 사과하라. 자, 이거 뭐 100만 불 박연차가 준 돈, 요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공소권 없으면서 끝났는데 요거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의 이 변화. 참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죠. 예. 자,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윤 대통령의 이게 이제 4월 15, 17이니까 아주 제일 최근 거가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4월 1년 전서부터 따지면요. 34 대목 38, 32, 31. 그래서 이제는 27까지 떨어졌어요. 이 큰 흐름에서. 부정평가도요. 1월 달에 금년도에 60일에서 시작했는데 좀 내려왔다가 다시 64로 올라갔습니다. 요거를요. 가장 최근치 숫자만,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고 아까는 이제 조선일보가 되겠는데, 이 최근치 숫자만 본다면요. 윤석열 대통령. 자, 이게 이제 4월 세 번째 주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주, 그리고 3월 말주. 예. 요거를 보면 3월 말에 39, 그 다음에 3월에 39, 36, 38까지 올라갔다가 27.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에 최저치예요. 부정평가 마찬가지. 55, 58, 55, 64. 자, 요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 뭐 반만 떨어지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예, 이 지지율을 보면은, 4월 첫 번째 주 대비 11% 하락, 부정평가는 9% 상승, 최저치 경신, 기존 최저치는요, 2022년도 8월 둘째 주 28%, 그리고 신뢰도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의의가 있는데, 3월 네 번째 주 조사 대비 9%가 하락한 31%,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무려 65%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당 지지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32, 조국혁신당이 13, 그리고 개혁신당이 4,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각각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국회에서 뭘 할 것이냐, 경제정책을 다뤄야 된다는가 45, 사회안전정책이 15, 부동산이 7%, 외교가 5, 교육, 노동이 각각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상의석수와 관련해서, 즉 이번 총선 결과 야권이 준 의석이 야권 의석수가 말이죠. 예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40%. 그리고 여권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24%고 예상하고 비슷했다가 2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가 빠졌고 민주당은 3%가 올라갔어요. 흔히 얘기하듯이 정말 어려운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인사 동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여러 보도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지금 내일, 빠르면 내일 막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내일 발표한다. 아마도 둘 동시에 발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윤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예. 그리고 지금 빨리 진행될 경우 내일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아직 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적 쇄신과 관련된 의견과 권유를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비서실장 인선서부터 단행해서 대통령실 정비를 서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정무수석을 맨 먼저 바꾼다고 합니다. 정무수석을 맨 먼저 바꾸는데 지금 정무수석은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지금 해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실의 기능을 정무수석실에서 일부 받기 때문에 비서실장 후보군 중에서 정무수석의 체급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으로 이 비서실장 후보군 중에 한 명은 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 후보군은 장제원, 원희룡, 정진석, 이정현, 자, 양정철. 그런데요, 양정철이는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내부, 지금 이제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위원장이, 여전히 유력한데, 박영선 이름도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패배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야 정국을 돌파하려면 의외의 인물이 지금 발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박영선, 양정철을 떠본 뒤에 장제원 비서실장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홍준표가 추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무장관에는 김종민이가 거론되고 있다. 예.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뭐라 그렇죠? 좀 생각과 다르게 지금 당선자에 대해서요. 당선자에 대해서 총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당선자입니다. 당연히. 국정 방향은 오라. 내 철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거 욕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비판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당 내부,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총선 당패 뒤에도 변한 게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당선자도요. 대통령은 국정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소통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당선자도요. 윤 대통령이 국정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소통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좀 신경을 써야 해. 이렇게 긍정적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 국정 기준을 유지하지만 기자회견 검토와 같은 소통 방식의 변화만 생각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당선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다니까 이미 16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의에서도 맞잖아요.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자랐다. 그래서
올바른 국정 방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영남 지역의 당선자는요. 국민의 의견도 듣고 낮은 자세로 가야지 나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령 의대 조건 문제도 소통하고 풀어야 하지 않냐. 이러다가 더 큰 역풍을 맞는다. 우려의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또 다른 당선자도 국정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지금 기조를 유지하면 더욱더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뭐 매일같이 욕하는 거죠.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기에 권력이 나오는 것인데 이번 총선 결과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국민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잘라라. 예,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화영 이 발언에서 촉발된 이 술 파티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60명이 수원지검으로 달려가서 항의 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검찰청 수판주장이 이제 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어요. 왜냐? 날짜가 다 달라져요. 장소도 다 달라져. 이러니까 이게 점입 가경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김광민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지난 4월 4일 날 이화영이가 직접 얘기한 것은 작년 7월 초순 시기는 어디서? 검사실 앞방 창고. 여기서 이제 술 파티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광민 변호사는요. 바로 어제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방송 인터뷰에서요. 창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7월 초순이 아니야. 6월 30일 진술 녹화실에서 술 파티를 가졌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아니야. 7월 3일이야. 진술 녹화실에서. 계속 음주 시기 그리고 장소에 관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검찰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딱 이화영의 주장을 반박했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거짓말을 또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 입장문은요. 그 검찰 수사에 입회한 변호사들 전원하고 개호 고도관 38명 전원 그리고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영초와 같은 쌍방울 관계자 등을 조사해서 그리고 또 출정 기록도 다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음주 목격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외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제공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5번 지금 진술을 했는데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면서 진술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요 도표 하나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요. 오늘 이 민주당 의원들 이거는 조금만 나왔는데 한 5, 60명이 다 달려갔어요. 충성맹세하는 거죠. 이재명한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화영이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자, 맨 앞에 창고. 이 창고가 131호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검사방의 131호실. 그 앞에 있는 창고에서 마셨다. 이게 2023년도 7월 초순에. 그러더니 김광민이가 이게 7월 초순이 아니에요. 딱 그러면서 어제는 6월 30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소가 진술 녹화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방인데요. 검사방. 바로 옆에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어요. 교도관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진술 녹화실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근데 여기 이제 교도관들은 이 검사 사적 공간이 또 있어요. 이 사적 공간에서 또 먹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창고에서 먹었다고 주장하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상 녹화실에서 먹었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검사 사적 공간에서 즉 검사 휴게실에서 먹었다. 요렇게 또 둘러대고 있어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계속 일시와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김광민이가 지금 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김광민이가요. A4 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이 본질을 외도하고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음주 일시로 지난해 6월 30일을 제시했는데 이화영이는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에 음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 이화영의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해 6월 22일, 28일, 30일, 7월 3일, 5일 조사를 받았으니까 7월 3일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예, 오늘은 이제 7월 3일로 또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법률조사위원회 소속 A 변호사가 아닌 재판을 담당한 법무부인 소속 B 변호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수원지검 검사실 1315실 구조를 공개하고 이화영은 당시 회유 압박이 이루어진 것은 검찰청 내 13135실 앞 창고하고 135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그리고 1315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 이게 말하자면 회유 압박이 이루어진 곳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창고는요, 교도관이 들어와서 감독했지만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은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고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또 추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주가 이루어진 진술 녹화실 상황도 출입이 제한돼서 교도관들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해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 활용 당시에 교도관 위치 공개는 물론이고 2023년도 6월 한 달간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검사는 청산 내 술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서 사전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감찰 또는 이 징계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날짜도 음주 날짜를 갖다가 6월 30일로 그리고 7월 3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또 회유 장소도요. 창고가 아니라 검사 휴게실까지 추가로 지금 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 검찰독대 탄압대책위원회가 규탄 기자회견을 수원지검 민원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당선인 민주당 지지자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성명문이. 짧게 얘기하면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놨다. 이거야말로 수사농단이나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예. 아, 참 끈질기죠.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런 인간들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지검장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공문도 한 번 했잖아. 이렇게 해서 못 나가겠다. 그리고 수사 중이라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측하고 오늘 정면 충돌 현상이 나타났다. 예. 충돌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곽상원이가 드디어 최재형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방 조롱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지 않으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책임을 묻겠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뭐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현 씨가 미국 아파트 매매 대금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최재형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곽상원이는 그때마다 최 의원한테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최재형한테 문자를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거 후반 들어서 최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막바지까지 제 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최 후보님의 비방과 조롱은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똑같은 요령으로 잘못 사과하라 이겁니다.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도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3040 중심의 첫 번째 목요일마다 만난다. 그래서 첫 목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보수 험지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 예, 그래서 주로요. 이 사람들은 험지에서 당선된 9명인데 매달 모여서 토론을 할 예정이고 당의 체질을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맞게끔 체질을 뜯어내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자, 이게 이제
9명 아주 젊은 사람들 이번 당선된 그런 인물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첫 목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름, 여기에 참여하는, 이 당선자들의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석, 그 다음에 이승환은 중락을, 이상규, 성북을, 전상범, 강북합, 이재명, 강동을, 박상수, 인천 서갑, 그 다음에 박운식, 동남 서울, 그리고 서정현, 안산을, 한정민, 화성을, 이렇게 9명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지난 17일 날 첫 회동이 열렸는데 그때는 이상규 후보가 운영하는 갈비집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